일제강점기 한일 의병에 앞장섰던 친일파 후손들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가 막대하지만 환수된 건 아주 미미해 특단의 대책이 요구됩니다. 제74주년 광복절을 기념하는 행사가 다채롭게 마련돼 독립운동 선열들의 애국정신을 기렸습니다. 군산항 국제여객터미널이 중국인 관광객 급증으로 큰 혼잡을 빚고 있어 근무 인원과 시설 확대가 시급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동학농민군을 학살하고 의병 탄압에 앞장섰던 구한말 이두황은 대표적인 친일파 중 한 사람인데요. 전주 기린봉 일대에 꽤 넓은 땅을 이두황의 후손들이 여전히 소유하고 있지만 환수 조치는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허현호 기자가 그 이유를 취재했습니다. 수려한 경치를 바탕으로 완산팔경 중 제1경으로 불리는 전주 기린봉. 입구에는 비석과 함께 커다란 봉분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무덤의 주인은 동학농민혁명군을 학살하고 의병 탄압에 앞장섰으며 명성황후 시해 사건에도 가담했던 친일파 이두황입니다. 주민들에 따르면 이 일대 땅 4헥타르가 이두황의 후손들이 아직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전주 시민들이 자주 찾는 곳인데 항일 의병 투쟁의 탄압에 앞장섰던 이두황 후손들이 아직도 이 땅을 가지고 있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지난 2005년 친일 행위로 부당하게 얻은 재산을 국가로 귀속시키기 위한 특별법이 제정됐습니다. 도내에서도 조선 총독부 중추원 참의였던 김현수와 이완용 등 친일파 14명의 토지가 일부 환수 조치됐습니다. 하지만 당시 국가가 돌려받은 땅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여의도 7.7배 크기의 땅을 가진 이완용의 후손들로부터 되돌려받은 땅이라야 전체의 0.05%인 1헥타르 정도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잔여 업무가 상당히 남아 있었는데 시간이 이제 워낙 흘렀다는 한계도 있고 위원회가 연장되지 못했던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친일파 재산환수 조사는 현재 중단된 상태입니다. 관계법령은 남아있지만 조사를 도맡던 친일 반민족 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가 이명박 정부 들어 해산된 탓입니다. 그 조사 자체를 하는 그런 권한은 이제 법무부가 없고 친일 재산임이 어쨌든 명백히 이제 이렇게 밝혀지면 그거에 대해서는 법무부가 소송을 해요. 수많은 희생을 바탕으로 축적한 친일파 재산에 대한 환수는 후세의 올바른 가치관 정립을 위해서라도 꼭 필요한 과제입니다. MBC 뉴스 허현호입니다. 광복절인 오늘 인천 김성수를 기리는 모임 개소식이 고창에서 열려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시민사회단체는 친일 반민족 행위자로 판명된 김성수를 복권하려는 시도라고 강하게 규탄했습니다. 김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천 김성수의 업적을 기리자는 취지로 지난달 발족한 모임인 인천사랑방이 고창에 문을 열었습니다. 이들은 인천이 민족의 실력을 키우기 위해 사재를 털어 기업과 학교를 세운 실용주의자이자 민족 자본가라고 치켜세웠습니다. 또 많은 고뇌와 실수도 있었지만 독립운동을 도와줬다는 이야기가 남아있는 등 획일적인 잣대로 친일파로 규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획일적이고 좌파 주도적인 그런 시대 사조의 물결에 의해서 너무나 처참하게 부관 참시를 당하고 있고 시민사회단체는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고창군 사회단체 연대회의는 하루 전 기자회견을 열고 이미 대법원의 판결로 친일 행위가 인정되고 서운까지 박탈당한 인사를 복권하려는 시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또 징병과 학도병을 찬양하는 등 친일 행위가 명백한 인사를 오히려 건국 공로자로 포장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이고 반역사적인 행동이라고 규탄했습니다. 친일 행적을 친미와 반공으로 덮고 오늘날까지 이제 친일파들이 권력자들로 아직도 이제 많이 남아 있는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런 절차를 김성수도 동일하게 밟았다고 저희는 보거든요. 고창군은 인천 김성수의 동상 철거와 도로명 개명 등을 놓고 내년쯤 공론화 과정을 거칠 예정입니다. 친일 반민족 행위자로 지정된 지 10여 년, 대법원 판결이 난 지 2년이 지났지만 인천 김성수에 대한 평가와 흔적 처리가 여전히 정리되지 않은 채 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하연입니다. 제74주년 광복절을 맞아 도내에서도 광복을 기념하고 일본 정부를 규탄하는 행사가 곳곳에서 열렸습니다.
오늘 오전 도청 공연장에서 진행된 광복절 기념 행사에는 도민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독립유공자를 포상하고 일본 정부의 사죄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낭독했습니다. 전주와 군산, 익산시 등 6개 시군도 기념식을 거행한 뒤 독립운동 추념탑을 참배했습니다. 또한 군산 근대 역사거리 등지에는 10대와 20대가 중심이 돼 플래시몹 등을 통해 광복의 의미를 되새겼으며 민간 단체들도 문화 공연을 통해 독립운동가들의 희생 정신을 기렸습니다. 군산항에서 중국 연안 도시로 취항하는 두 척의 대형 국제 여객선이 신형으로 교체되고 이용객들도 크게 늘었습니다. 하지만 종전 방식대로 운영되는 군산 국제 여객 터미널은 포화 상태가 되면서 이용객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임홍진 기자입니다. 저녁 7시에 중국 석도로 출항하는 뉴 스타오호에 승선하기 위해 이용객들이 수속을 밟고 있습니다. 검색대 앞에는 줄이 수십 미터에 이르고 관광객들은 여객 터미널 바닥에 앉기도 하고 짐들은 여기저기 흩어져 있습니다. 지난달부터 2만 톤짜리 신규 군산포로가 새로 출항을 시작해 일주일에 6차례 한국과 중국을 오가야 되면서 빚어진 풍경입니다. 국제 여객 터미널 이용객은 지난 2016년 17만 명에 비해 올해는 30만 명 이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하루 최대 1000여 명이 몰리기도 하지만 수속 창구는 6개, 검색대는 4개에 불과하고 종전처럼 운용하다 보니 북새통을 방불케 합니다. 우리도 중국 가서 그러면은 안 좋게 생각하는데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여객터미널 근무 인원 역시 그대로여서 승객들의 입출국 수속이 4시간 이상 걸리기도 해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지경입니다. 从船上下来以后，经过法务用2小时以上，很长时间，在里面天气挺热的。 군산지방해양수산청은 우선 여객터미널을 증축하기로 하고 관련 예산을 해양수산부에 요청했으며 오는 2021년에는 새로운 출입국장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120억 원의 사업비로 연면적 3,300제곱미터 2층 규모의 터미널 한 동이 지어질 전망입니다. 6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그 별도의 대합실을 증축을 하고 기존에 있는 터미널은 수속 전용 공간으로. 하지만 출입국 관리사무소 측은 앞으로 2년간 추가 인력 배치 외에는 별다른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이용객들의 불편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군산항 국제 여객 터미널이 항만 경쟁력을 가지고 지역 경제의 선순환 요인이 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의 근본적이고 신속한 개선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임홍진입니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중소기업 대상 특별 자금이 지원됩니다. 농협은행 전북본부는 중소기업의 유동성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8천억 원 규모의 특별 자금을 배정하고 최고 1.5%의 우대 금리를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전북은행은 2천억 원 규모의 추석 특별 운전 자금을 배정한다고 밝혀 명절 대목 일시 자금 부족과 종업원 상여금 지급 등에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사회적 경제기업 제품의 공공구매가 정착되지 않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사회적 기업 육성법과 관련 조례에 따라 올해 관련 제품 공공구매를 15%까지 늘리기로 했지만 상반기에는 평균 9.8%에 그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였습니다.